안녕하세요. 공익병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시꽃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털을 잡습니다. 꽃보느가 들어갈 위치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줄기를 대략, 굵은 줄기를 대략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이파리가 들어갈 위치를 대략 이렇게 털을 잡습니다. 모든 그림은 털을 잡아서 그리면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을 그 털을 잡은 그 중심 부위를 찾아가지고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나팔꽃은 꽃잎이 5개입니다. 5개의 꽃잎의 위치를 대략 털을 잡으시고 이렇게. 모든 그림은 털을 잡으면 끝이 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털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축에서 꽃을 있는 중심축에서 털을 잡으신 다음에 할 일은 터 잡은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그리시면 됩니다. 터 잡은 안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선을 진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겨우 보이는 희미한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꽃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를 대략 아까 터져본 후에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줍니다. 벌레 묵은 부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구체적인 형태를. 그 다음에 인맥을 대략 그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나팔꽃의 그 어떤 형태가 대략 갖추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스케치가 대략 끝났는데 이 스케치 된 상태에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색연필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색연필 칠하는 순서는 가장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패밀리 컬러를 선정을 해서 그 색연필만 한 손에 쥐고 하나씩 뽑아 들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컬러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팔꽃을 그리는데 그 패밀리 컬러는 이렇습니다. 이건 꽃술에 쓰는 거고요. 이것은 꽃잎을 그릴 때 쓰는 컬러고요. 이것은 이파리나 줄기를 그릴 때 쓰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그 전에 설명드렸듯이 패밀리 컬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굉장히 쉽게 손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 컬러를 선정할 때는 주된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색상원에서 오른쪽으로 2개, 왼쪽으로 2개, 그 정도 색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색깔들을 뽑아서 이렇게 대략 그것만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색상을 이렇게
바늘고 가장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채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변 색깔로 색상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밀하게 또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선을 그으실 때는 이렇게 길게 선을 그으실 때는 손목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손목에 힘을 주게 되면 길고 시원한 어떤 선들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손목에 완전히 힘을 빼시고 이렇게 선을 길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꽃잎에 블룩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밝고 꽃잎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어두워서 그걸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연필로 이렇게 끝부분 명암칠을 이렇게 해주시면 꽃잎의 가운데 부분이 블룩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꽃잎의 아웃라인이 매끈하다고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만져보면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꽃잎을 처리할 때 너무 매끈하게 그리지 마시고 꽃잎의 끝부분이 이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도록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꽃잎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필 터치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꽃잎을 그리는 방법, 명암을 넣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터치를 살려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 하나는 연필로 이렇게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의 꽃의 어떤 볼륨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음에는 조금 뭐랄까 꽃잎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파리를 대략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파리는 인맥이 중심입니다.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을 하면서 전체적인 명암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맥을 조금 이렇게 하얗게 생선의 가시처럼 이렇게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톤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칠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톤으로 조금 더 흐린 톤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게 좋습니다. 그림은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팔꽃 꽃술 주위에 그 굉장히 진한 크림슨 레이크 색깔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색조가 약간 로즈 바이올렛 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약간 빨간색을 터치를 좀 해줍니다. 꽃 가닥지가 넘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눌러줍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야지만 꽃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실제감 있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이 넘어가는 그 꽃 가닥지가 넘어가는 끝부분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눌러주면 면에, 그러니까 면에 흡수되는 이 선들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 선들을 면에 흡수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밀도가 살아납니다. 꽃이 꽃 가닥지가 넘어가는 꽃잎의 끝부분이 이렇게 힘을 줬다 힘을 뺐다 힘을 줬다 힘을 뺐다 힘을 줬다 이런 어떤 리듬 있게 눌러주시게 되면 꽃이 실제감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꽃잎이 어느 정도 만져졌으면 그 다음에 줄기나 이파리를 같이 이렇게 다루는 게 좋습니다.
다른 느낌의 초록색 위에 연두색 계열의 어떤 색상을 입혀서 서로 다른 느낌 두 색상이 서로 색이 혼색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색 효과라고 부릅니다. 중색 효과. 여기서 무거울중이 아니라 중색은 겹칠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이 서로 겹쳐서 우리가 팔레트에서 이렇게 색깔을 유화나 수채화 그릴 때 서로 색깔을 혼색할 때와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꽃잎이나 이파리나 이런 미세한 요철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밋밋하게 이파리나 꽃잎을 그리는 것보다 미세한 어떤 톤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요철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대신 항상 이렇게 이파리를 그릴 때는 인맥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남겨놓고 이렇게 색을 칠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 생선의 가시를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남겨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인맥의 요철을 약간 미세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그 이파리를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맥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간격이 이렇게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간격이 서로 이렇게 불규칙적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파리와 줄기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꽃술을 좀 그려봅니다. 전체적인 톤을 보고 좀 손질할 곳은 조금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도록 얘기를 합니다. 조금 지나치게 진한 부분은 조금 옅게 수정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 조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적인 톤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표현도 아주 디테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될 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꽃술에서 떨어진 꽃가루가 이파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아크릴 물감이나 이런 걸로 조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했던 선들을 조금씩 언뜻 이렇게 지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색연필로 이렇게 사진을 보고 꽃들을 그릴 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손을 떼일 건지 어느 정도 디테일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만둘 건지 항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꽃의 색상이나 꽃술 표현 그리고 꽃봉오리나 줄기 그리고 이파리 같은 표현이 어떤 기본적인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떼고 이렇게 마무리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양쪽 옆에 한 사람씩 그림을 그릴 때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계속 그리도록 권장을 하고 한 사람은 그만 그리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떼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20분이라는 어떤 동영상 촬영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초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여줄 만큼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꽃술을 아크릴 물감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접시꽃을 그려봤는데요. 진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